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거래가 크게 늘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3년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는 내일 정식 출시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했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고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큰 영향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는데요. 역시 변수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장이었습니다.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오늘도 발목을 잡으면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침없는 코스닥은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미없는 만기였는데요. 투신권의 매물은 오늘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코스피 결국에는 206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발표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2% 내린 2058.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2064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재차 경신을 하기도 했지만요. 기대했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감지가 되지 않으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701억 원을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개인도 1,83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기관이 2,635억 원이라는 매물 폭탄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만 1,654억 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한 업종수와 하락한 업종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승 업종은 의약품과 운수창고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의약품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통신업, 건설업, 전기가스업이 부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락했고 또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0.27% 올랐고 현대차, 네이버 등도 올랐습니다. 특히 LG화학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유가 하락에도 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3일째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려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엿새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연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일 대비 1.34% 오른 676.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의 주요 수급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03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68억 원, 개인이 42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일째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날 대비 1원 30전 오른 1,092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징 업종과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의 강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삼성 LNS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의약품 업종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리베이트 규제와 약값 인하 등으로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대형사들이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 LNS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9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LNS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배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작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실적 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삼성 LNS는 현재 마스크팩이라는 단일 제품에 의존을 해 있는데요. 앞으로 기초 화장품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형성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매출 신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쉬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연 1.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와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지난달 단행한 금리 인하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을 지켜본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그간의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선진국의 경기 개선, 저유가 등에 힘입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에서 사상 최저인 1.75%로 전격 인하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경기 흐름이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기 부진과 저물가 우려는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를 연속 인하할 만큼 경기가 추가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또 사상 첫 1%대 기준금리에 급증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 우려 등 부작용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광풍을 일으킨 안심전환 대출도 금리 동결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 2.6%라는 초저금리 당근을 안겨준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 은행 대출금리가 고정금리가 2점 후반대인데 기준금리가 더 인하됐을 경우에는 2점 중반대로 내려가게 돼서 안심전환 대출 금리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추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여전합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친 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까지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난 1분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이 급감하는 등 환율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쉬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추가 인하 기대는 여전한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 등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은 점점 늘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금리 동결 발표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연구소들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내부적으로는 소비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계속 낮춰오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3.4%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다음 달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 초반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되는 부분하고 중국과의 교역 구조에 있어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향후에 더 부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올해 한국 경제는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전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BNP 파리바와 IHS 이코노믹스도 최근 2%대로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소비 부진으로 풀이됩니다. 소매 판매 1, 2월 평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낮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월보다 낮아지는 등 소비 심리가 한겨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계빚은 1,0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인데다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미약해진 지 오래입니다. 소비 부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급증세입니다. 적금을 깨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개미들이 투자 전선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개인들이 주가 상승세와 맞물려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도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실제 이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3조 1,963억 원에 이릅니다.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전체 거래 대금 중 개인의 비중도 59.99%로 2009년 5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비중은 지난해 6월 41.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코스닥 하루 평균 개인 거래 대금도 3조 4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3조 원대 개인 거래 대금은 5년 3개월 만입니다. 주식 투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들어 지난 3일 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해서 약 25%의 급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 7% 정도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개인 매수세들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조금 시장의 활력이 커지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선 장이 좋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2060선을 돌파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며 670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사상 유례 없는 1%대로 접어든 것도 개인 투자자들을 이끄는 요소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이 넘쳐나면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았던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내에는 내일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한지희 기자가 갤럭시 S6 월드 투어 서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고민하겠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국내 시장에 본격 출격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갤럭시 S6와 엣지는 여러 외신과 미디어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예약 판매 물량도 25만 대를 넘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갤럭시 S6와 S6 엣지는 내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20개국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단 한 가지, 바로 진정성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주 쓰는 기능을 더욱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 의미 있는 혁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갤럭시 S6 엣지는 손의 움직임을 고려해 좌우의 화면을 하나로 이어지게 구성했습니다. 외관은 항공기나 잠수함을 만들 때 쓰이는 가볍고 탄탄한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4나노 공정의 나노 엔진을 적용해 효율성과 배터리 수명을 높였습니다. 기존에 불편했던 충전 기능을 보완하는 무선 충전 기능을 선보였고 10분 충전에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속 충전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셀피족을 고려해 카메라 전면은 500만 화소로 기존 전작보다 3.5배 밝은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에는 조리개값 1.9 렌즈를 적용해 어두운 실내나 역광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로 선보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탑재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미리 등록한 카드를 선택해 지문 인식을 한 뒤 계산대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갤럭시 S6 출고가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낮은 85만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한 혁신을 담겠다는 의지가 서린 갤럭시 S6로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선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 펀드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7일 기준 MMF 순자산 총액이 113조 8,082억 원으로 5년 만에 110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MMF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잠시 자금을 맡겨두는 상품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연 1.9%에서 2.4% 수준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최근 보수적인 법인과 개인 고객이 속속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기 자금 유입처인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수도 올해 1분기에만 약 14만 5천여 개 증가하는 등 1,120만 개 육박하며 2012년 8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CMA 계좌는 맡긴 돈을 수시로 꺼낼 수 있고 현금과 체크카드 기능은 물론 주식 거래 등이 가능해 투자 대기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LG전자가 글로벌 냉장고 시장에서 최초로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냉장고 브랜드별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9.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LG전자는 월풀, 삼성전자 등과 글로벌 냉장고 시장에서 3강을 형성하고 있지만 1등에 올라선 적은 없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올 초 열린 CES 2015에서 가전 전체가 아니라 브랜드별 1등은 가능하다며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기존 제품에 비해 소음은 낮고 내구성은 뛰어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과 냉장고 내부에 별도 수납 공간을 만든 매직 스페이스 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세액 공제를 늘리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한 뒤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별도 한도가 신설된 퇴직연금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의 올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의 신규 개설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한화생명의 올 1분기 IRP 납입 금액도 2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IRP 잔액이 지난해 12월 46억 원에서 올해 3월 149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KDB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의 IRP 계좌 수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 아래 SK그룹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왔는데요. 양한나 기자와 함께 SK의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또 고령층 등 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양성은 최 회장이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의 유훈을 받들어 젊은 인재기업인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추진해온 것인데요. 최 회장은 평소에도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공공성과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겸비해 정부 정책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역설해 왔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직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도 만들었다고요? 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최 회장은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여럿일 때 우리는 더 멀리 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해답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 성과 인센티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한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 모델과 사업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카이스트 청년 창투의 첫 투자 대상자로 청년 사회적 기업가 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서 성장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그룹은 또 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도 결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란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해서 여기에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앞서 소개한 최태원 회장의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이 출간된 후 다양한 사회적 기업계 인사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본격적인 시행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지난 1일에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의 출범식이 서울 종로의 헐리우드 실버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동 추진단장인 이문석 SK그룹 사회공헌위원장과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를 비롯해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김창근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문석 단장은 주는 복지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는 창조경제 모델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진단은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되나요? 네, 이 추진단은 35개의 이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1년 뒤에 평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사회적 성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량화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 유형별 평가 방법과 지표는 각계 전문가들과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초기 재원은 우선 SK가 25억 원을 마련하고 향후 청년 창업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5년 뒤에는 누적 지급액을 700억 원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가 앞으로 성공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이 사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되게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우수 인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사회적인 인식도 점차 선진국처럼 변화되어 갈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정상회담에서 장기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됐던 그리스에 대한 차관 제공, 농산물 수입 금지 해제 등 경제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재건하고 장기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사업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에서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리스가 차관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경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거지가 아니라며 EU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홍콩 간 증시 교차 거래 제도인 후광퉁 효과에 힘입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의 저평가 분석과 함께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 규제 완화 등이 홍콩 증시의 매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홍콩 항생지수는 3.8% 급등한 26,236.86으로 맞춰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흘러든 자금이 홍콩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전날 홍콩 증시로 유입된 중국 자금은 지난해 11월 후광퉁 시행 이후 처음으로 1일 거래 한도인 105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8,500억 원을 채웠습니다. 출시 이틀 전인 착용형 단말기 애플워치에 대해 열흘간 써본 리뷰 필자들이 스마트워치라는 장르의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지속 기간이 짧고 앱 로딩이 더디다 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프리 파울러는 머지않아 눈에 띄게 개선된 제품이 나올 것인데 내가 시험해본 모델을 $1,000 주고 구입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파르하드 만주는 내가 애플워치에 빠지는 데에는 사흘이 걸렸고 이 사흘은 무척 길었고 혼란스러웠으며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러나 일단 빠지고 나니 정말 깊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조슈아 토폴스키는 리뷰에서 이 제품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워치 가운데 최고의 제품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시장에 이미 많이 나온 착용형 단말기에 관해 가장 큰 질문은 누가 그런 게 필요하지? 라는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약간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